네, 이어서 선우를 통해서 결혼한 분들을 소개하는 결혼 커플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이분도 제가 정말 그 교제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네. 네, 여성분, 89년생이었는데 이분이 말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만나는 족족 남성들에게 이제 퇴짜를 당해가지고 좀 만남이 잘 안 됐던 여성의 결혼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분은 어머니가 가입을 하셨어요. 결혼한 회원의 소개로 이제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고, 이제 따님이 89년생. 이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이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업무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그 사업체가 좀 안정적이어서 이제 따님한테 좀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랑 상담을 하고 이제 거의 가입을 결정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우리 딸을 직접 한번 매니저님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저희가 당연히 만날 수는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냥 부모님하고 저희가 소통해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굳이 따님을 만나보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따님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만났죠. 이제 어머니께 이제 사진은 제가 따님 사진을 미리 받았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일단 사진보다는 실제 인상이 더 좋았어요. 좀 이목구비가 크고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이제 외모였는데, 근데 문제는 여성분이 굉장히 처음에 낯가림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데 일단 대화가 처음에 좀 힘들 정도로 네, 여성분인데 예, 극도로 이제 말수가 너무 적으시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를 보시면서 이제 얘기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저는 매니저고 어떻게 보면 언니 같은 이제 편한 여자잖아요. 근데도 이런데 남성들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에게는 좀 이제 조언을 했죠. 뭐 이제 남성을 만나시게 되면 좀 이제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먼저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성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 호응도 피드백도 좀 해주고 이제 그리고 남성분 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했는데 여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이 연애 경험이 또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지나니까 좀 편해졌는지 그때부터는 좀 말씀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분이 처음에 얘기하기가 좀 힘든 스타일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성품이 되게 착하고 선하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네. 기본적인 성품이 굉장히 좀 선한 이런 분이었고요. 여성분에게 이제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원치 않고 일단 이제 부모님도 그렇지만 본인도 이제 남성이 좀 안정적인 본인의 직업이 돈을 많이 벌진 않아도 되지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본인의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분이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1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남성 키도 일단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둘 갖춘 남성을 만나기를 이제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팅을 주선하면서 여성분께는 항상 그 부분을 미리 당부를 했죠. 이제 남성 눈 마주치기 그리고 남성 이야기에 호응 잘해주기 이거 이제 당부하면서 이제 첫 번째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소개한 분은 여성하고 이제 5살 차이의 공무원 7급 공무원이었는데 만나고 와서 여성분은 이분 괜찮아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했고 남성분에게 이제 연락을 했더니 남성분이 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성분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매니저님, 근데 그분 본인 의지로 미팅 자리에 나온 게 맞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여성분이 뭐 묻는 말에 잘 대답도 안 하고 뭐 어쩌다 대답을 해도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러셨다고 그냥 억지로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만남이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성이 원래 좀 성격이 그런 편이고 초반에 좀 낯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분이면 자기는 이제 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랑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지방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었고 근데 미팅 어떤 피드백이 이 첫 번째 남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남성도. 어떡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분은 뭐 조금 심지어는 여성분이 좀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몇 번의 만남이 지속이 됐는데 똑같은 양식으로 뭐 물론 어떤 경우는 여성도 마음에 안 든다 한 적도 있었지만 네. 여성이 마음에 들어 해도 남성분이 항상 뭔가 이렇게 여성과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어떤 지속적인 만남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여성분에게 뭐 저희가 항상 뭐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좀 열심히 좀 잘해봐라. 피드백 잘하고 눈 잘 마주치고 뭐 좀 밝게 웃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실 성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바꾸라고 해서 또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생각을 바꿨죠. 아, 이분의 이런 성격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더 상대에게 충분히 좀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한 분이 83년생,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도 성격이 좀 조용하고 차분한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남성에게는 이분한테는 이제 미리 이제 저 그동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미리 더 당부를 했죠. 여성분이 만나면 아마 처음에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실 거다. 근데 이분이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히 남자 앞에서 더 말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말라. 뭐 본인을 싫어해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조금 성격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씀 잘 할 거니까 회원님이 조금 이제 인내를 가지고 여성분하고 잘 얘기를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미팅 다음날 여성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을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남성분을.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남성분에게 연락을 했죠. 어떠셨냐 했더니, 남성분이 이제 본인도 원래 뭐 말수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여성이 막 너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말이 좀 없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매니저님 얘기를 듣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처럼 뭐 본인 얘기도 좀 하고, 오히려 이제 텐션이 비슷하게 맞아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다 싶어가지고, 여성분이 사실 결혼 상대로 좋은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성품이 이제 처음에 낯을 가리는 게 문제였지,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뭐 외적인 조건이나 성격 다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어필을 하고 꾸준히 이제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었고요. 이후로 이제 두 분 정말 열심히 교제를 했고, 네. 그래서 상견례 했고, 지금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남성분 말이 어느 순간 이제 여성분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수가 좀 많아졌대요. 약간 네. 좀 잔소리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제 말씀도 하고 하는데, 뭐 오히려 이제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오히려 또 좋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진짜 뭐 말도 너무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러면은 의외로 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저희가 뭐 아무리 이제 조건을 많이 보고, 그쵸? 뭐 당연히 서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네. 만난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더 만날지 안 만날지 정하는 건 정말 대화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 번의 어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래도 네. 이제 본인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뭐 결혼정보회사라고 하긴 하지만 항상 결혼까지 꼬리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조건도 조건인데 나중에 보면 조건보다도 성향이나 아니면은 대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짜 결혼까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만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만나서 두 사람이 통하는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봐야 그쵸.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항상 그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스토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팁을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